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사람의 침묵이 리그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7억 5천만 달러.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손흥민.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압박, 팬들의 기대, 언론의 추측 속에서 그는 오직 훈련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건 계약서가 아닌 한 장의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미국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는 걸까요? 지금 미국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우리의 손흥민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흥민이 앞으로의 손흥민의 행보를 응원한다면 최고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널리 퍼져 손흥민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15년간 미국 전문 기자로 일했죠. ESPN MLS를 주로 다뤘고 LAFC 전담 취재를 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축구 선수들이 결국엔 돈을 따라간다고 믿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게 현실이니까요. 15년 동안 수많은 선수를 취재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앞에서 철학은 무너진다는 걸요. 그런데 2025년 여름,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입단한다는 소식이 터졌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낸 그가 왜 MLS로 오는 거죠? 은퇴 준비? 아니면 새로운 도전? 동료 기자들도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LA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LA 공항이 그날 거의 마비됐어요. 손흥민을 보려는 팬들이 수천 명 몰려들었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교통 통제가 필요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채로 임파속을 헤치며 그를 찾았습니다. 취재 경력 15년에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손흥민이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함성이 터졌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온 교민들이 태극기를 흔들었고 현지 팬들은 LAFC 유니폼을 입고 환호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손흥민은 차분했어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히 새 팀에 입단한 선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BMO 스타디움은 매진이었어요. 22,000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찼죠. 손흥민은 데뷔전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저는 그 순간을 취재하며 전율을 느꼈어요. 경기장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매 경기마다요. LAFC는 승승장구했고 손흥민은 리그 전체를 놀라게 했죠. 수비수들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스피드, 기술, 판단력 모든 게 완벽했어요. LAFC 유니폼 판매량이 500% 폭등했죠. 온라인 쇼핑몰은 품절 사태를 겪었고 매장 앞엔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식 스토어 직원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런 일은 베컴 이후 처음입니다. 그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미국 미디어는 난리가 났어요.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ESPN은 손흥민 특별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비특파원을 보냈어요. 영국 언론이 MLS 경기를 취재하러 오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이건 새로운 베컴 효과야.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에 왔을 때처럼 손흥민이 리그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률이 치솟았어요. MLS 경기 시청자가 전례 없이 늘어났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40% 상승했죠. 관중석도 매번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경기는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저는 매 경기를 취재하며 이 열풍을 기록했습니다. 메모장이 금세 가득 찼어요. 경기 후 인터뷰, 팬들의 반응, 구단 관계자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죠. 이건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현상이었어요. 코리아타운 전체가 손흥민 환영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식당마다 그의 사진을 걸었고 상점들은 LAFC 유니폼을 진열했어요. 한 식당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줬어요.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죠. 한인 커뮤니티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겐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희망이었고 자긍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고 노인들은 경기를 보며 환호했어요. 저는 그를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언론 앞에 자주 서지 않았죠. 필요한 공식 행사 외엔 철저히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엿보며 그의 행보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에서 손흥민에게 제안을 보냈다는 거예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7억 5천만 달러.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계약금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사우디로 간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누가 그 돈을 거절하겠냐는 거였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철학이 있어도 7억 5천만 달러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편집국은 이미 기사 제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사우디행 초읽기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결국 다 똑같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손흥민은 입을 열지 않았죠. 훈련장에선 평소처럼 묵묵히 공을 찼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도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매일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CNN, ESPN, 심지어 빕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죠. 모두 단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철저히 언론을 차단했어요. 훈련이 끝나면 그는 곧장 락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의 에이전트도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메일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동료 기자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이건 협상 전략일 거야. 사우디에서 더 높은 금액을 끌어내려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었으니까요. 7억 5천만 달러도 모자라서 더 받으려는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훈련할 때 그의 눈빛엔 절박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돈을 협상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뭔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LAFC 관계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장실 앞에서 기다렸고 코칭 스태프를 쫓아다녔어요. 뭐라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한 코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손흥민 계약에 특별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말할 순 없습니다. 특별 조항?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대체 무슨 조항이길래 비밀로 하는 거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구단 내부 소식통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엔 단순한 연봉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겐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 영입 선수에 대한 추천권, 전술회의 참여권. 이건 선수 계약이 아니라 거의 코치 수준의 권한이었죠. 저는 메모장에 이 내용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손흥민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뭔가 다른 걸 원했던 겁니다. 우승, 명예,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 남자는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닌 건가? 7억 5천만 달러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건가?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을 이끌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주장도 아니었는데 선수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패스 동선을 설명하고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공격 타이밍을 조율했죠. 한 번은 젊은 선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멀리서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그 선수의 표정이 달라졌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집중하더군요. 리더십이 느껴졌습니다. 감독인 스티브 체런돌로도 달라졌어요. 전술회의 후 나오는 그의 얼굴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죠. 손흥민과 전술 논의를 하나요? 체런돌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선수입니다.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배운다. 감독이 선수에게서 배운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손흥민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사우디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아릴날 구단주가 직접 LA로 날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호텔에서 손흥민의 에이전트를 만났다고 했죠.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했다는 겁니다. 금액이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는 손흥민의 에이전트를 찾아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죠.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주칠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사우디로 가나요? 에이전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에이전트도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걱정스러운 글들이 올라왔어요. 손흥민 떠나지 마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코리아타운 상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유니폼을 더 주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기록, 인터뷰 내용, 구단 관계자 증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을 이야기했어요. 개인 기록이 아니라 팀 전략을요. 과거 인터뷰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토트넘 시절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저는 우승하는 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팀이요. 당시엔 그냥 겸손한 말로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함께 만드는 팀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LAFC 특별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지금 침묵하며 고민하는 거였죠. 돈이냐, 비전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 남자는 정말 다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결국 돈을 택하면 어쩌지? 그럼 이 모든 게 헛된 기대였던 거잖아요. 2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LAFC 단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내일 특별한 회의가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LAFC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15년 경력의 기자가 이렇게 떨리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단장 존 솔링턴을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오늘 본 것은 기사화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독 스티브 체런돌로가 있었고 수석 코치 2명, 그리고 이사진 4명이 자리했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손흥민이 서 있었어요.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있었습니다. 손에 마커를 들고 있었죠. 평소 훈련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준비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우리 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포메이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에 3에 3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각 포지션마다 세부적인 역할이 적혀 있었죠. 측면 공격수의 침투 타이밍, 중앙 미드필더의 전진 조건, 풀백의 오버래핑 시점까지요. 손흥민은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의 문제는 중원 연결고리입니다. 공격수들은 좋지만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보드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여기,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석 코치들도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선수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전술 분석가 수준이었죠.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상대팀 분석 자료를 꺼냈어요. 최근 5경기 데이터였습니다. 동부 지역 팀들은 평균적으로 측면 수비가 약합니다. 우리가 공략해야 할 포인트죠.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세트피스 전략도 나왔습니다. 코너킥 동선, 프리킥 배치, 심지어 스로인 상황까지 분석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핵심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영입입니다. 손흥민은 화이트보드에 이름 3개를 적었어요. 파운도 메디나, 요나스 벤츠손, 카를 실바.
저는 이 이름들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세 선수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메디나는 아르헨티나 2부 리그에 있지만 패스 정확도가 90%입니다. 우리 중원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보드에 메디나의 경기 영상 캡처를 붙였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어요. 벤츠손은 덴마크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헤딩 성공률이 리그 1위죠. 우리에게 필요한 타깃 스트라이커입니다. 세 번째 선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실바는 브라질 유망주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돌파 능력이 뛰어나요. 측면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각 선수마다 상세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단장이 물었습니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알았나요? 손흥민은 대답했습니다. 직접 찾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카우트 리포트를 읽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선수가 이 정도로 준비한다고요? 이건 프런트 직원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혼자서 다 해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죠? 감독이 질문했습니다. 이 선수들의 이적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손흥민은 즉답했습니다. 메디나는 200만 달러, 벤츠손은 350만 달러, 실바는 150만 달러 정도입니다. 총 700만 달러면 가능해요.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MLS 기준으론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진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보수파로 알려진 제임스 앤더슨이었습니다. 손 선수, 실례지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선수입니다. 영입은 프런트의 일이죠. 우리가 당신을 단장으로 고용한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 조항에 전술 자문과 영입 제한권이 포함돼 있죠. 또 다른 이사 로버트 밀러가 거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월권입니다. 선수가 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전례가 없어요. 그는 팔짱을 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단장 존 솔링턴이 나섰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그는 이미 구단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관중은 늘었고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감독 체런돌로도 동의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그의 의견이 맞습니다. 우리 팀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어요. 메디나 같은 선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핸더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례를 남깁니다. 앞으로 모든 스타 플레이어가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구단 운영 체계가 무너집니다. 팽팽한 대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손흥민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우승하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죠. 사우디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 순간이 분기점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장이 이사들을 받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단 중단됐어요. 손흥민이 회의실을 나갔고 이사진은 남았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손흥민을 잠깐 마주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시겠어요?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다르다고요. 7억 5천만 달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선수가 아닌 설계자의 영역이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사우디에서 새로운 제안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7억 5천만 달러에 더해 클럽 지분 5%를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용기, VIP 대우, 그리고 자유 스카우팅권까지요. 저는 제안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클럽 지분이라니요. 이건 선수가 아니라 구단주 대우였습니다. 사우디는 정말 손흥민을 원했던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자유 스카우팅권 조항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선수를 아릴날이 무조건 영입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예산 제한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백지수표였죠. 이 정도면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동료 기자들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손흥민은 사우디로 간다. 편집국 분위기도 그랬어요. 모두가 이별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흔들렸어요. 그런데 LAF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수파 이사들이 움직인 겁니다. 제임스 핸더슨과 로버트 밀러가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내부 문서였지만 제게 흘러들어왔죠. 성명서 내용은 강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반대한다. 우리는 선수를 영입했지 단장을 뽑은 게 아니다. 구단 운영 체계를 지켜야 한다. 직접적인 비판이었어요. 이사회 내부가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더슨과 밀러는 전통주의자들이었어요. 구단은 구단답게, 선수는 선수답게 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그들에게 손흥민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도 있었습니다. 단장 존 솔링턴과 구단주 피터 구번은 손흥민을 전폭 지지했어요. 구번은 이사회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우리 구단을 바꿔놓았다. 매출이 30% 늘었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감독 체런돌로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의 전술 분석이 맞습니다. 실제로 팀 성적이 좋아졌어요.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팀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핸더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는 단호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선수가 구단 운영에 관여하면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나요? 핸더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엔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인정했어요. 선례를 남기는 건 위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평범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엔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밀러 이사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에 직접 나왔어요. 지역 신문과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구단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모든 걸 좌우해선 안 돼요. 팬들이 이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어요. 양쪽으로 나뉘었죠. 손흥민을 지지하는 쪽은 그를 믿어라. 결과가 증명한다고 외쳤습니다. 반대쪽은 구단이 선수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코리아타운은 완전히 손흥민 편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구단에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손흥민을 지지합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수백 명이 서명했죠. 저는 매일 이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구단 앞에서 대기하고 이사들을 쫓아다니고 팬들을 인터뷰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손흥민이 떠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러던 중 손흥민이 저를 찾았습니다. 직접 연락이 왔어요. 훈련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가 먼저 기자를 찾다니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손흥민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를 꺼낼까 했지만 참았어요. 이건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토트넘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좋은 선수들과 뛰었고 훌륭한 감독들을 만났죠. 하지만 항상 아쉬웠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제 실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팀 전체를 설계할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어요. LAFC 그 기회를 줬어요. 단순히 뛰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 제안은요? 거기서도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만든 팀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승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믿음으로 모이고 전략으로 움직이고 신뢰로 이뤄내는 거죠.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는 증명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기 철학으로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걸요. 7억 5천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갈등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들이 반대하는데요. 손흥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설득할 겁니다. 결과로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미쳤거나 천재거나 둘 중 하나다. 아니,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다. 상식적으론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구단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사회는 신중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결정을 미룬 겁니다. 핸더슨과 밀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게 그들에게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단장과 구단주는 조바심을 냈죠. 손흥민이 떠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구단이 쪼개지고 있다. 손흥민 때문에. 하지만 정작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길을 가고 있다. 구단 내부 갈등이 한창일 때 손흥민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훈련장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더군요. 궁금해서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손흥민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축구 경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는 멈추고 되돌리고 다시 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선수 한 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선수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요. 구단 스카우트팀도 모르게 혼자서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파운도 메디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2부 리그에서 뛰는 23살 미드필더였어요. 저는 그의 이름조차 처음 들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메디나와의 통화 내용이 일부 흘러나왔습니다. 구단 관계자를 통해서요.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패스를 받습니다. 정확도가 90%죠. 제가 필요한 선수입니다. 메디나는 놀랐을 겁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자기를 직접 스카우트하다니요. 손흥민은 계속 말했다고 해요. 돈은 많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함께 우승할 수 있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에서요. 메디나는 망설였습니다. 당연했죠. 유럽 빅리그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MLS는 그에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통화에서 손흥민은 전술 보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요.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공을 받으면 저는 여기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케미스트리가 핵심이에요. 구체적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실제 플레이였죠. 메디나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카우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자는 초대였죠. 두 번째 선수는 요나스 벤츠손이었습니다.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뛰는 26살 스트라이커였어요. 헤딩이 강점인 전형적인 타깃맨이었죠. 손흥민은 그를 3주간 분석했다고 합니다. 벤츠손과의 통화는 더 전술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어요. 당신의 헤딩 성공률이 리그 1위더군요. 우리 팀엔 크로스를 올릴 선수가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벤츠손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있었죠. MLS 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유럽 선수들이 흔히 갖는 편견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대답했습니다. 수준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으면 어디서든 이길 수 있어요. 저와 함께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우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게 진짜 우승이에요.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벤츠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에 남아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제안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프로젝트였죠. 세 번째는 카를 실바였습니다. 브라질 세리에비의 20살 윙어였어요. 아직 어렸지만 잠재력이 뛰어났습니다. 속도와 드리블이 무기였죠. 손흥민은 그의 경기를 15경기나 봤다고 해요. 실바와의 통화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포르투갈어로 인사했어요. 배운 거였죠. 실바는 감동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자기 언어로 말을 거는 거니까요.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재능이 보여요. 제 옆에서 뛰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멘토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바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2부 리그에서 고생하던 젊은 선수였어요. 꿈은 컸지만 기회는 없었죠. 그런데 손흥민이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보다 함께 이룬 우승이 더 강합니다. 손흥민의 말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미래를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실바는 그 자리에서 거의 결정했다고 해요. 저는 이 소식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구단 내부 소식통, 선수들의 에이전트, 심지어 해외 기자들까지 접촉했어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혼자서 스카우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그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직접 선수와 소통했어요. 돈 이야기는 나중이었죠. 먼저 비전을 이야기하고 전술을 설명하고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메디나의 에이전트가 LAFC에 연락했어요. 선수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과였죠. 벤츠손도 움직였습니다. 그의 소속팀 감독이 언론에 말했어요. 벤츠손이 MLS 이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어 한다더군요. 공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실바는 더 빨랐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LAFC 사진을 올렸어요.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팬들이 알아챘습니다. 실바가 LA로 온다. 구단은 당황했습니다. 공식적인 영입 절차도 시작 안 했는데 선수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장 존 솔링턴은 급히 손흥민을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손흥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했습니다. 선수들을 찾고 설득했어요. 이제 구단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공은 다시 구단으로 넘어갔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핸더슨과 밀러는 화가 났어요. 이건 독단입니다. 구단 허락도 없이 선수와 접촉했어요.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단장과 구단주는 달랐습니다. 구버가 말했어요. 결과를 보십시오. 3명의 유망주가 우리 팀에 오고 싶어 합니다. 이적료도 합리적이에요. 이게 기회 아닙니까? 감독 체런돌로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이 선수들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우리 팀에 필요한 유형이에요. 손흥민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먼저 움직였고 팬들도 흥분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손흥민이 팀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혁명을 일으키고 있구나. 선수가 팀을 설계하고 동료를 직접 찾고 비전으로 설득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핵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높은 연봉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만들 우승을 이야기했죠. 그게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에이전트 없이 세계 유망주를 직접 설득했다. 무기는 돈이 아니라 비전이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사우디의 최종 답변 기한이 다가왔어요. 알힐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48시간 안에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LAFC 구단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사회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고 손흥민은 침묵했습니다. 팬들은 불안해했죠. 소셜미디어엔 제발 떠나지 마 같은 글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단에서 긴급 통지가 떴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BMO 스타디움에서 중요 발표가 있습니다. 단 한 줄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손흥민의 결정이 나온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7억 5천만 달러를 정말 거절할 수 있을까? 아무리 철학이 있어도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CNN, BBC, ESPN은 물론이고 아시아, 유럽 언론사까지요. 카메라만 수십 대였습니다. 팬들도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인데도 수백 명이 스타디움 밖에 섰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온 교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프레스룸이 가득 찼어요. 저는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 옆으로 단장 존 솔링턴, 구단주 피터 구버, 감독 스티브 체런돌로가 따라 들어왔죠. 모두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단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LAFC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발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짧았어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미래에 대해서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펜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는 잠시 멈췄어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죠.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봤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거절한다고? 손흥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겁니다. 그는 뒤를 돌아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이트보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전술회의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보드였죠. 저는 우승하는 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돈으로 사는 우승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이루는 우승이요.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LAFC 그 기회를 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손흥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팀의 미래를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 시스템을 믿어요. 구단주 피터 구버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파운도 메디나 선수의 영입을 공식화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메디나의 사진이 나타났죠.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빠른 전개였습니다.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메디나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스카우트한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입이 있을 겁니다. 손흥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메디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팀을 만들어갈 거예요. 벤츠손, 실바 선수도 곧 합류할 겁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억 5천만 달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드가 더 가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들 우승이 더 의미 있으니까요. 프레스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어요. 손이 수십 개 올라갔죠.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였습니다. 단장이 정리했습니다. 질문은 차례대로 받겠습니다. 하나씩 해주십시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돈을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돈은 잠깐이지만 우승은 영원하니까요. 특히 함께 만든 우승은요. 확신에 찬 답변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사회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구단주 피터 구버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도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손 선수, 정말로 돈보다 전술보드가 중요했나요? 손흥민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에밀리, 저는 축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만들고 완성하는 축구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돈은 그 꿈을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하며 수없이 많은 선수를 봤어요. 하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프레스룸을 나갔어요. 기자들이 뒤따라갔지만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단 한 장의 보드가 7억 5천만 달러를 이겼다.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스타디움 밖에 모인 팬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He chose us, not money.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를 택한 그를 위한 함성이었죠. 코리아타운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엔 자발적으로 불꽃놀이까지 터뜨렸어요. 손흥민을 위해서요. 돈을 거절하고 LA를 택한 그를 위해서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갱신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손흥민은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 선수가 팀을 만들고 철학으로 우승하는 길을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요. 대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새 길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언론이 손흥민 이야기를 다뤘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실었고 ESPN 특집 방송을 편성했죠. BBC는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긴급 제작했습니다.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7억 5천만 달러를 거절한 남자, 철학으로 승부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취재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MLS 본부였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일주일 후 MLS 커미셔너 돈 가버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케이스를 심도 깊게 검토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는 리그 전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핵심은 계약 조항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특별 조항, 즉 전략 참여권과 영입 추천권을 리그 차원에서 인정하겠다는 거였죠. 지정선수 제도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겁니다. 가버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팀들은 특정 선수에게 전략 자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단과 선수 간 합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MLS가 손흥민 모델을 공식 인정한 거예요. 이건 리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한 선수의 선택이 규정을 바꾼 겁니다. 다른 구단들도 반응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 단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검토해볼 만한 모델이에요. LA 갤럭시도 관심을 보였죠. 선수의 전술적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뉴욕 레드불스 구단주가 말했어요. 모든 선수에게 적용될 순 없습니다. 손흥민이기에 가능한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는 MLS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FIFA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제축구연맹이 손흥민 케이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스위스 취리 본부 관계자와 통화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수 중심 운영 모델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주시하고 있어요.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관심은 분명했죠. 미국 축구협회도 나섰습니다. 기술위원회가 소집됐어요. 주제는 선수 참여형 팀 운영 모델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입수했어요. 내용이 구체적이었죠.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손흥민 모델은 선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는 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다른 위원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 구단과의 관계 설정 등이요.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취재하며 흥분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결정이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거였죠. 문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LAF 달라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사회였어요. 보수파 이사 제임스 앤더슨이 사임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았죠. 핸더슨은 끝까지 손흥민 모델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를 압도했어요. 팬들의 지지, 구단 수익 증가, 무엇보다 손흥민의 확고한 비전이요. 결국 그는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 젊은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 제시카 림이었어요. 그녀는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혁신을 지지합니다. 손흥민 모델은 스포츠계의 스타트업이에요. 이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밀러도 입장을 바꿨어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결과를 존중합니다. 손흥민을 지지하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구단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전략팀이 구성됐어요. 감독, 단장, 수석 코치가 주간 회의를 열었습니다. 손흥민이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선수가 회의를 주도한다는 게 익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어요. 손흥민의 인사이트가 실제로 도움이 됐거든요. 한 코치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놓치는 걸 짚어내요. 상대팀 약점, 우리 팀 강점, 조합의 가능성까지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ESPN에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손흥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면 어때요? 저는 고민했어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큐는 좀 다른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사가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포츠 문화의 변화예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켜봤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승인됐습니다. 저는 손흥민과 긴 인터뷰를 했어요. 그의 철학, 고민, 결정 과정을 깊이 들어갔죠. 그는 솔직했습니다. 에밀리, 저도 두려웠어요. 정말로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7억 5천만 달러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 가치관을 지키고 싶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우승 못하면요? 손흥민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소식이 퍼졌습니다. 넷플릭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HBO도 입찰 의사를 밝혔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스토리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증명하는 거였어요. 저는 매일 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데이터, 팬 반응까지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케이스였죠. 어느 날 코리아타운을 걸었습니다. 벽에 손흥민 벽화가 그려져 있더군요. He chose values, not money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자발적으로 그린 겁니다. 저는 그 벽화 앞에서 한참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진짜 변화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파운도 메디나가 액했어요. 공항에서 손흥민이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을 저는 카메라에 담았죠. 메디나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일주일 후 요나스 벤츠손도 합류했습니다. 덴마크에서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그를 팀 전체가 환영했어요. 손흥민은 그에게 팀 전술 자료를 직접 건넸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우린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카를 실바는 제일 늦게 왔습니다. 브라질 비자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9월 초 드디어 LA 땅을 밟았어요. 손흥민이 그를 안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실바는 눈물을 흘렸죠. 첫 합동 훈련이 열렸습니다.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참관했어요. 손흥민이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팀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죠. 메디나가 첫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정확히 연결됐어요. 손흥민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해요. 바로 이겁니다. 메디나가 웃었죠. 자신감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벤츠손은 헤딩 연습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크로스가 정확히 머리로 떨어졌어요.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그 플레이. 벤츠손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실바는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기술이 돋보였어요. 손흥민이 달려가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믿었어요. 계속 가세요. 실바의 눈이 빛났습니다. 2주간의 훈련 끝에 첫 경기가 잡혔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원정 경기였어요. 새로운 조합을 시험하는 무대였죠. BMO 스타디움은 아니었지만 LA 팬들이 대거 원정을 갔습니다. 저도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경기 전날 손흥민을 짧게 인터뷰했어요. 그는 차분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방향은 보일 거예요. 경기 당일 스타디움이 꽉 찼습니다. 시애틀 홈인데도 LAFC 유니폼이 절반이었어요. 손흥민 효과였죠. 저는 프레스석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LAFC 먼저 공을 잡았어요. 메디나가 중원에서 볼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냈죠. 연결이 매끄러웠어요. 손흥민이 측면으로 달렸습니다. 실바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공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의 크로스가 올라갔고 벤츠손이 헤딩으로 마무리했어요. 골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LAFC 팬들이 환호했어요. 불과 7분 만에 골이었죠. 손흥민이 설계한 플레이가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저는 황급히 메모했습니다. 첫 퍼즐이 맞춰졌다.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시애틀이 반격했지만 LAFC 수비가 막아냈어요. 메디나가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패스 정확도가 빛났죠. 손흥민의 판단이 맞았어요. 후반전에 실바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스루 패스를 받아 골키퍼를 제치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어요. 2대0이었습니다. 실바가 손흥민에게 달려가 안겼죠. 당신 덕분입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LAFC가 2대0 완승을 거뒀어요. 새 영입 선수들이 모두 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의 전술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죠.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믹스존에서 손흥민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린 계속 발전할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메디나도 인터뷰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손흥민과 함께 뛴다는 게요. 그의 비전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해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죠. 다음 경기도 이겼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요. LAFC는 이어갔어요. 손흥민이 설계한 전술이 MLS에서 통하고 있었습니다. 리그 최고 득점률을 기록했죠.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메디나 영입 후 중원 패스 성공률이 15% 상승했어요. 벤츠손의 헤딩골이 팀 득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실바의 돌파 성공률은 리그 1위였죠. 감독 체런돌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선수이자 전략가예요. 우리 팀은 그의 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인정이었어요. 시즌 중반 LAFC는 서부 지구 선두를 달렸습니다. 손흥민이 온 후 최고 성적이었어요.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확정됐죠. 팬들은 우승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손흥민의 일상, 훈련, 경기, 팀 회의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목은 화이트보드 위의 남자였죠.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날이 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원고를 펼쳤어요. 마지막 멘트를 적어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그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학자였고 설계자였고 미래의 개척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거절한 건 7억 5천만 달러였고 그가 얻은 건 함께 우승할 수 있는 동료들과의 신뢰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완벽했어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코리아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흥민 벽화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탄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벽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7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싸웠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손흥민을 보며 생각했어요. 돈보다 가치를 선택한 당신이 자랑스럽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손흥민의 선택이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삶의 철학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용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1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기사였죠.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한 것, 돈보다 강한 것,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수들이 결국 돈을 택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적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설계한 팀이 있고, 그를 믿는 팬들이 있고, 그의 철학에 감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승입니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LA의 밤하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손흥민, 당신은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즌이 끝나갈 무렵 LAFC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첫 시즌의 이룬 쾌거였어요. 팀은 그가 설계한 대로 움직였고 그가 영입한 선수들은 모두 핵심 전력이 됐습니다. 메디나는 리그 어시스트 상위권에 올랐고 벤츠손은 득점왕 경쟁을 벌였습니다. 실바는 신인상 후보에 올랐죠. 손흥민의 안목이 완벽히 증명된 겁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 전날 저는 손흥민을 마지막으로 인터뷰했습니다. BMO 스타디움 한쪽 구석에서였어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세요? 사우디 제안을 거절한 걸 후회한 적 없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보세요. 메디나의 패스를, 벤츠손의 헤딩을, 실바의 돌파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도 못 들어도 저는 이미 제가 원하던 걸 얻었어요.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을요. 경기 당일 스타디움은 22,000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고 응원했어요. 선, 경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온 교민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현지 팬들은 LAFC 깃발을 들었죠.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가 터졌어요. 메디나가 그에게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은 실바에게 연결했습니다. 실바가 돌파했고 다시 손흥민에게 되돌렸죠.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를 향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골이었어요.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달려가 하나씩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요. 저는 프레스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기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순간을 목격했지만 이만큼 감동적인 건 처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철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경기는 3대1로 LAF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메디나, 벤츠손, 실바 모두 활약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팬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죠. He chose us, not money 구호가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믹스존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손흥민을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전 세계 축구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믿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게 누군가에게 영감을 줬다면 그것만으로 영광이에요. 다음 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화이트보드 위의 남자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서 동시 상영됐어요. 첫 주 시청 시간이 2천만 시간을 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손흥민 이야기로 가득 찼죠.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줬다. 내 인생의 롤모델이다. 다큐멘터리를 본 한 고등학생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저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고 깨달았어요. 성공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세우느냐에 달렸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손흥민의 선택이 한 아이의 인생관까지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FA 결국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모델을 연구하여 선수 참여형 운영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국제 축구의 룰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한 선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전 세계 축구 시스템을 흔들고 있었어요. 유럽의 빅클럽들도 주목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선수의 전술적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ESPN 스포츠 저널리즘 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시리즈 기사와 다큐멘터리로요. 시상식 연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철학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그 자리엔 손흥민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시상식이 끝나고 손흥민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셨나요? 당신이 원하던 거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에밀리. 우승 트로피를 들어야죠. 그리고 더 많은 선수들이 이 길을 따라오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하는 선수들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손흥민 이후 축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요. 손흥민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 그가 만들어가는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돈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걸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LA의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한 이 여정이 제 인생 최고의 취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LAFC가 컨퍼런스 결승에 올랐습니다. 우승까지 단 2경기만 남았어요. 손흥민이 설계한 팀이 정말로 트로피를 들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트로피를 들든 못 들든 손흥민은 이미 승리했다는 걸요. 그가 원하던 건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으니까요.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것, 가치로 승부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걸 이뤄냈습니다. 7억 5천만 달러를 거절하고 화이트보드 하나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요.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부릅니다. 돈보다 가치를 택한 남자,
철학으로 승부한 선수, 미래를 설계한 개척자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였죠. 7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단칼에 거절하고 화이트보드 하나를 택한 손흥민의 혁명적인 결단이 전 세계 스포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미국 기자마저 충격에 빠뜨린 손흥민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철학, MLS 본부와 FIFA까지 움직이게 만든 그의 엄청난 영향력에서 한국인의 위대함을 똑똑히 봤어요. 돈이 아닌 가치로 승부하는 한국인 특유의 고결한 정신,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혁신적인 힘이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죠. 가장 전율적이었던 건 한 사람의 선택이 국제 축구 규정까지 바꾸고 넷플릭스 다큐까지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한국인이 보여준 철학과 용기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승리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놀라운 저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숫자 1번을 아쉬웠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가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